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책을 펼쳐들면 재미있게 읽다 보니 시간이 훌훌 가는 그 기분을 잊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나이 들면서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70세가 넘은 지금 책 읽는 걸 통해 기억력을 지키고 그 속에 숨겨진 즐거움을 다시 찾았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우리의 뇌는 더 많은 자극을 필요하거든요. 기억력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이 조금씩 불편해질 수 있지만 간단한 습관으로 그걸 막을 수 있어요. 특히 독서처럼 즐겁고 쉬운 방법으로요. 이 비디오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것은 70세 이후 기억력을 지키는 7가지 독서 습관이에요.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단순히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 읽는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 읽던 소설 한 페이지가 문득 떠오를 때 그 기쁨이란. 자,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는 걸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제가 경험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매일 저녁에 책 한 장만이라도 읽으면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70세가 넘어서도 이 습관을 유지하니 기억력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매일 읽는 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볼게요.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는데 책을 읽으면 새로운 단어, 이야기, 아이디어가 들어오면서 뇌세포가 활발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소설을 매일 10분만 읽으면 그날의 스트레스가 싹 가시고 다음 날 아침에 어제 읽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떠올려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연구에서 매일 독서를 하면 기억력 관련 뇌 영역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시겠다면 간단한 방법부터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커피 마시기 전에 책 한 페이지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만으로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돼요. 제가 실제로 해본 방법인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 어린 왕자예요. 이 책을 매일 조금씩 읽으면서 옛날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죠. 여러분도 집에 있는 오래된 책 한 권부터 꺼내서 시도해 보세요. 만약 책이 없으시면 도서관에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손자나 손녀에게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이 습관을 통해 기억력이 점점 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매일 읽는 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게 하려면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선택하세요. 로맨스, 역사, 아니면 요리책이라도요. 제가 요즘은 건강 관련 책을 읽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팁을 배우면서 재미있어요. 이제 첫 번째 습관을 이야기했으니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습관은 적합한 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책이 다 똑같이 좋지는 않거든요. 나이 들면 눈이 피곤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책 선택이 중요해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어려운 책은 피하세요. 예를 들어 전문 용어가 가득한 과학책은 읽다 지치기 쉽죠. 대신 간단하고 흥미로운 책을 골라보세요. 왜냐하면 적합한 책을 읽을 때 뇌가 더 잘 자극되기 때문이에요. 기억력을 지키려면 책 내용이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지만 충분히 생각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책 표지를 보고 제목부터 끌리는 걸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행복한 노후 생활 같은 제목의 책을 읽으면 공감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아요. 실제로 제가 75세 때 읽은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책은 제 삶을 돌아보게 했어요. 그 책 덕분에 옛날 일들이 더 생생하게 떠올라요. 어떻게 적합한 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도서관 사서님께 조언을 구하세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리뷰를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가족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중요한 건 책이 너무 길지 않게 100페이지 정도의 얇은 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독의 성취감이 생겨서 다음 책으로 이어지죠.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읽은 여행 에세이는 읽으면서 실제로 여행 간 기분이 들었어요. 그럴 때 기억력이 강화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만약 시에서 사는 거라면 지역 도서관에 가서 추천 도서 코너를 둘러보세요. 거기서 나이 든 분들을 위한 책들이 많아요. 이 습관을 통해 책 읽기가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 방법으로 수십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건 보너스고 메인리는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읽는 방법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 수동적으로 읽으면 내용이 금방 잊혀지거든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면 뇌가 더 열심히 일해요. 예를 들어 읽으면서 메모를 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은 책의 밑줄에 긋거나 읽은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기억력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아세요?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해서 장기 기억으로 바뀌어요. 연구에서도 적극적 독서가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손에 펜과 노트를 준비하세요. 읽으면서 흥미로운 문장을 만나면 밑줄을 긋고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관한 책을 읽을 때 특정 장면이 떠오르면 이 장면이 왜 감동적인지 라고 적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더 오래 머리에 남아요. 또 책을 읽은 후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배운 교훈은 뭐야? 이런 식으로요. 제가 70세가 넘어서도 이 습관을 유지하니 읽은 책의 내용이 언제나 떠올라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읽은 가족 이야기 책에서 부모님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그걸 메모해뒀더니 손주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만약 메모하는 게 불편하시면 녹음기로 읽은 내용을 요약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들으면서 복습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읽은 책의 한 문장을 적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로 이어지죠. 적극적으로 읽으면 책 읽기가 단순한 오락이 아닌 뇌 트레이닝이 돼요. 제가 이 방법으로 기억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어요. 도서 모임에 가서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니 그게 또 즐거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 습관들을 실천하다 보면 정말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마무지면서 다음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을 이야기한 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습관은 바로 책 읽기를 일상 속 다른 건강한 습관과 결합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단순히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매일 아침 루틴에 녹여서 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한 후에 책을 읽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제가 경험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70세가 넘은 지금, 저는 매일 아침에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걸 즐기고 있어요. 그 산책 시간이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해요. 공기 좋고 새소리 들으며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책 읽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습관이 기억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산책처럼 가벼운 신체 활동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에 산소를 더 공급해줘요. 그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내용이 더 잘 머리에 새겨지죠. 과학적으로도 운동과 독서를 결합하면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제가 실제로 해본 방법은 아침에 10-15분 정도 천천히 산책한 후 공원 벤치나 집으로 돌아와서 책 한 장을 읽는 거예요. 이 루틴을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읽은 내용이 이전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자연 에세이 책을 읽을 때 산책 중에 본 풍경과 연결지어 생각하니 그 장면이 더 깊이 새겨졌어요. 이 나무는 책에 나오는 그 나무처럼 보이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만약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시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움직이거나 창가에서 창밖을 보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제가 75세 때 무릎이 아파서 산책을 할 수 없을 때도 창문을 열고 새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읽는 시간이 더 즐겁고 기억에 남는 효과가 있었죠. 이 습관을 통해 책 읽기가 운동의 연장선처럼 느껴지게 돼요. 기억력 강화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예요. 아침 루틴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7시쯤에 일어나서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세요. 예를 들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공원을 향해 걸어가요. 도착해서 5분 정도 쉬고 나서 가지고 간 책을 펼쳐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책은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 같은 테마일 거예요.
읽으면서 실제로 본 풍경과 비교하면 뇌가 더 활발해져요. 만약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이웃분이나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겠어요. 저는 이 방법으로 몇 달 동안 지속하니 기억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루가 더 밝게 시작되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 산책 후에 읽은 책의 한 구절이 저녁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그날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네 번째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신선한 공기와 책의 지혜가 만나면 70세 이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습관을 이야기했으니 다섯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섯 번째 습관은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책 읽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식사와 독서를 연결지어 루틴화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충전되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책을 읽으면 흡수력이 높아지죠. 예를 들어 영양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책을 펼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읽은 내용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연구에서도 적절한 영양 섭취가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은 후에 독서를 하면 효과적이에요. 제가 실제로 하는 루틴은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과일 샐러드를 먹은 후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이게 왜 기억력을 지키는데 좋을까요? 식사 후에 뇌가 안정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강화되거든요. 제가 70세가 넘어서도 이 습관을 유지하니 책 내용이 더 명확하게 머릿속에 각인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침 식사 메뉴를 간단하게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요구르트, 바나나, 그리고 동곡물을 넣은 시리얼 같은 거요. 먹으면서 이미 책의 주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건강 관련 책을 읽을 테니 이 음식이 책에 나오는 팁과 연결되네. 이런 식으로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단이었어요. 그 책을 아침 식사 후에 읽으면서 실제로 먹는 음식과 비교하니 내용이 더 생생하게 기억됐어요.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만약 아침 식사가 무거운 메뉴로 느껴지신다면 가벼운 토스트와 채소를 추천해요. 읽기 전에 5분 정도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겠어요. 이 습관을 통해 책 읽기가 단순한 활동이 아닌 영양 섭취의 일부가 되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8시쯤에 식사를 준비하세요. 식사 중에 TV나 라디오를 피하고 대신 책의 한 페이지라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방법은 식사 후에 바로 노트에 그날 읽을 책의 제목을 적어두고 10분 정도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 왕자처럼 간단한 책을 선택하면 아침의 따뜻한 분위기와 잘 어울려요. 이 루틴을 지속하다 보면 책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 습관으로 얻은 이점은 기억력 강화 외에 체중 관리도 됐어요.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책을 읽으니 식습관이 개선됐죠. 여러분도 아침을 독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만약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책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대화가 더 활기차게 되고 기억력이 함께 강화되죠. 이 5번째 습관을 통해 책 읽기가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마무지면서 다음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파트 3에서 6번째와 7번째 습관을 함께 알아보겠어요. 그곳에서 더 많은 팁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6번째와 7번째 습관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다룬 습관들처럼 이 2가지도 70세 이후 기억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경험한 대로 솔직하게 공유할 테니 함께 따라가며 실천해 보세요. 먼저 6번째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6번째 습관은 독서 후에 감사나 반성을 적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책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단순히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감사한 점이나 배운 교훈을 적어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습관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우리 뇌는 감정적으로 연결된 기억을 더 오래 유지하거든요. 예를 들어 책에서 나온 따뜻한 이야기나 지혜로운 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으면 그 내용이 장기적으로 새겨져요. 제가 70세가 넘어서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기억력이 강화된 걸 느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쓰는 걸 좋아했지만 나이 들면서 그 습관을 독서와 결합하니 더 효과적이었어요. 매일 책을 읽은 후에 노트에 오늘 읽은 책에서 감사한 점은 뭐야? 라고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읽은 인생의 작은 기쁨이라는 책에서 일상 속 소소한 행복에 대해 다뤘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책 덕분에 오늘 아침에 따뜻한 커피가 더 감사하게 느껴졌어라고 적었죠. 이 작은 기록이 쌓이다 보니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과학적으로도 감사일기는 뇌의 해마 영역을 자극해서 기억 형성을 돕는다고 해요. 특히 6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간단한 노트와 펜을 준비하세요. 책을 읽은 후에 5분만 시간을 내서 3가지 정도의 감사한 점을 적어보세요. 이 책에서 배운 교훈, 감사한 부분, 내 삶과 연결되는 점처럼요.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은 저녁에 책을 읽고 나서 침대 옆에 앉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 왕자 책을 읽을 때 어린 왕자의 여행이 제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해서 그때의 추억이 감사해라고 썼더니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았어요. 만약 쓰는 게 불편하시면 녹음기로 말로 기록하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들어보면서 복습하니 뇌가 다시 자극되죠. 이 습관을 통해 책 읽기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일상의 감사를 키우는 도구가 돼요. 제가 이 방법으로 수십 권의 책을 읽으면서 옛날 일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 책에서 배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 가족 간의 대화가 더 깊어지면서 저의 기억력도 유지되는 기분이 들었죠.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만약 노트가 없으시면 스마트폰 메모 앱을 사용하세요. 가족이 도와줄 테니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이 6번째 습관은 기억력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에 따뜻함을 더해줄 거예요. 이제 6번째 습관을 이야기했으니 마지막으로 7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7번째 습관은 명상이나 깊이 있는 생각을 독서와 결합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책을 읽을 때 단순히 내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안에서 생각을 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효과적인지 제가 경험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70세가 넘은 지금, 저는 책을 읽기 전에 2, 3분 정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명상을 하곤 해요. 그 후에 책을 펼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읽은 내용이 더 오래 머리에 남아요. 왜냐하면 명상은 뇌를 진정시키면서 인지 기능을 강화하거든요. 연구에서도 명상과 독서를 함께하면 노인들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해요.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나이대에서 이 습관은 마음의 평화를 주면서 뇌 건강을 지켜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책을 읽기 전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책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를 하자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요.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5분 명상을 한 후에 책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연의 고요함이라는 책을 읽을 때 명상 중에 주변의 소리를 느끼면서 책 내용과 연결지었어요. 이 책의 숲장면을 상상하며 실제로 들리는 새소리를 느껴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읽은 내용이 감각적으로 연결되어 장기 기억으로 바뀌어요. 제가 75세 때 이 습관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책의 세부적인 부분이 더 잘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읽은 소설의 한 장면이 꿈속에서 나타날 정도로 생생했어요. 만약 명상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간단한 방법부터 시도하세요. 책을 읽으면서 특정 문장에 멈춰서 이 문장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미니 명상이에요. 더 흥미롭게 하려면 명상 앱이나 유튜브에서 초보자용 명상 영상을 따라 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10분 정도의 가이드 명상을 들은 후에 책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명상과 일상이라는 책을 선택하면 내용이 바로 적용되죠. 이 습관을 통해 책 읽기간의 트레이닝의 일부가 돼요. 제가 이 방법으로 얻은 이점은 기억력 강화 외에 스트레스 감소예요. 매일 명상과 독서를 결합하니 하루가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만약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지역 커뮤니티나 도서 모임에서 함께 명상하며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이 습관으로 몇 년 동안 지속하니 80세가 넘어도 책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읽은 평화로운 노후 책에서 명상 후에 배운 교훈이 제 일상에 스며들었죠. 이 7번째 습관은 기억력을 지키는 최종 단계로 여러 습관을 연결지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 7가지 독서 습관을 모두 알아봤어요. 매일 조금씩 읽기, 적합한 책 선택하기, 적극적으로 읽기, 건강한 습관과 결합하기, 아침 식사 후 읽기, 감사와 반성 기록하기, 그리고 명상과 결합하기. 이 습관들을 실천하다 보면 70세 이후에도 기억력이 강해지고 책 읽는 즐거움이 다시 찾아올 거예요. 제가 이 모든 걸 통해 느낀 건 나이 들수록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할게요. 책 한 권이 여러분의 삶에 빛을 더해주길 바래요. 함께 나이 드는 즐거움을 느껴보자고요.